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누가 건드리면 바로 받아치는 사람, 말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사람, 끝까지 상대를 꺾고 나서야 돌아서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겨도 조용하고 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발끈합니다. 끝난 대화도 다시 끌고 와서 마지막 말을 가져가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이기려 들지 않을까요? 혹시 이기려는 집착 자체가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회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어렵게 준비한 아이디어를 꺼냈는데 누군가 피식 웃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머릿속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오죠. 그럼 더 좋은 대안 있으세요? 제 말뜻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당신이 원한 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승부로 달려갑니다. 친구들과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당신보다 더 똑똑한 말, 더 넓은 인맥, 더 좋은 직장을 꺼냅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전쟁이 시작됩니다. 내가 더 낫다는 걸 보여줄 정보가 없을까? 내가 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한마디가 없을까? 연인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사실 원하는 건 이해입니다. 위로입니다. 안심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어느새 재판이 됩니다. 누가 더 논리적인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마지막 말을 가져갔는지.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상대를 이기고 싶은 줄 압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두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작아 보일까봐, 밀린 사람처럼 보일까봐, 존중받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싶은 건 사실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초라함인지도 모릅니다. 이걸 설명해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브래드 부시먼과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대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자기 평가를 했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자기 글을 읽고 평가한 것처럼 조작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문장은 아주 짧았습니다. 이 글은 내가 읽어본 것 중 최악이다. 결과는 선명했습니다. 평소 자기 이미지에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모욕을 당한 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공격성은 강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위협받았을 때 튀어나온 방어 반응이었습니다. 겉으론 센 척하지만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미국의 심리학자 제니퍼 크로커도 합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증명해야 하는 과제로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를 할 때도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평가를 듣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점수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보다 그 말이 내 가치를 얼마나 깎았는지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니 작은 한마디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모든 순간이 시험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버드의대 매슈 리버만은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막연히 열받았다고 느낄 때보다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이구나, 불안이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과열은 줄고 전전두엽의 조절 기능은 살아납니다. 쉽게 말해 이기고 싶다는 충동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위협에 놀란 뇌의 반사작용에 가깝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면이 안정된 사람은 모든 순간을 승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가치가 흔들리는 사람은 자꾸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겨야 안심이 됩니다. 눌러야 편해집니다. 그러니 늘 이기려 드는 태도는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 자기 안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컵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가득 찬 단단한 컵은 누가 살짝 건드려도 쉽게 넘치지 않습니다.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흔들려도 안에 이미 차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이 가 있고 비어 있는 컵은 다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소리가 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밖에서 물을 붓습니다. 칭찬으로 붓고 승리로 붓고 남보다 위라는 감각으로 붓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붓는 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번 이겨도 또 불안합니다. 한 명을 꺾어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끝없는 증명전쟁이 됩니다. 반대로 진짜 강한 사람은 물을 더 붓는 사람이 아니라 컵 자체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우위를 모으는 대신 안쪽에 금을 메웁니다. 그래서 이기지 않아도 덜 흔들립니다. 지고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강함의 정의가 바뀝니다.
강함은 상대를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내 불안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짜 악역은 누구일까요? 당신을 무시한 그 한 사람일까요? 당신의 자존심을 긁은 상사일까요? 당신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진명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항상 비교하게 만들고 항상 평가받는 기분으로 살게 만들고 조금만 밀려도 내 가치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분위기 말입니다. 이 구조 안에 오래 있으면 사람은 점점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존중받기 위해선 이겨야 한다고, 같이 있으려면 우위에 서야 한다고, 조용히 있으면 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화도 관계도 일도 전부 승부로 바꿔버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삶이 너무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말에 의미가 생깁니다. 모든 표정에 해석이 붙습니다. 모든 만남이 시험장이 됩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못나서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 평가의 공기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자꾸 이기고 싶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난해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이 흔들렸다는 뜻일 수는 있어도 망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시당하면 아팠고 밀리면 불안했고 뒤처지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반응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 나름대로 버티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 방식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방식이 예전에는 당신을 지켜줬을지 몰라도 지금은 당신을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이길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성리를 필요로 하게 만든다는 걸요. 그러니 이제 자책 대신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이기고 싶어 할까? 왜 나는 마지막 말을 놓지 못할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부터 이미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반응 유예입니다. 누가 당신을 건드렸을 때 바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속으로 딱 한 문장만 먼저 말하세요. 지금 반응하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다. 그리고 10초만 버티세요.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회의에서 즉시 받아치지 않아도 됩니다. 연인에게 당장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사람은 반응이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반응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순간에 일부러 한 박자 늦춰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을 싸움 모드에서 통제 모드로 데려옵니다. 두 번째는 감정 번역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열받는다, 짜증난다, 기분 나쁘다. 하지만 그건 해상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 아래를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진짜 화난 걸까? 아니면 무시당한 것 같아서 수치스러운 걸까? 밀린 것 같아서 불안한 걸까? 기대했는데 깨져서 서운한 걸까? 이걸 마음속으로 정확히 번역해보세요. 분노는 힘이 세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반면 정확한 감정은 방향이 있습니다. 수치심이면 회복이 필요하고 불안이면 안심이 필요하고 서운함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떠오르는 장면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화가 났다. 그런데 진짜 감정은 무엇이었지? 이 한 줄이 당신의 싸움을 줄여줄 겁니다. 세 번째는 일부러 안 이기기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굳이 이기지 않는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댓글에서 마지막 말을 안 가져가기, 가벼운 시비에 설명하지 않기, 연인과의 대화에서 누가 맞는지 보다 무엇이 아팠는지를 먼저 말하기, 친구 앞에서 괜히 더 대단한 척하지 않기. 처음엔 손해보는 기분이 듭니다. 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뇌는 새로운 걸 배웁니다. 아, 내가 꼭 이기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구나. 아, 내가 우위에 서지 않아도 내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구나.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굳이 싸우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한 번만 해보세요. 굳이 이길 필요 없는 싸움 하나를 그냥 지나가 보세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래 강함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강한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강한 줄 알았습니다. 절대 밀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강함은 너무 쉽게 부서집니다. 상대가 더 세게 나오면 무너지고 내 편이 없으면 불안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바로 흔들립니다. 그건 강함이라기보다 긴장에 가깝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매번 상대를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오해받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한 번 줘도 자기 가치까지 같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기 안의 공포를 다루는 힘, 모든 전장에 뛰어드는 힘이 아니라 싸울 필요 없는 전장을 알아보는 힘, 증명할 수 있지만 굳이 증명하지 않는 여유. 어쩌면 우리가 평생 키워야 할 건 공격성이 아니라 이 여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길까가 아니라 이 싸움이 정말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승리인가 아니면 평온인가? 그 질문에 붙잡는 사람은 점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강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공감됐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회의에서 무시당했을 때였는지, 연인과의 대화가 승부가 되는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괜히 친구 앞에서 더 강해 보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바로 해볼 것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응 유예인지 감정 번역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이기기인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 주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앞으로도 계속 깊게 나눠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